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회사의 CTO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될 조광래입니다. 네, 저는 사회 입문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계속 일했고요. 현재도 엔지니어로서 계속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시적인 스타1 월드 랭킹 레드 순위가 26위 정도까지 가는 상위 티어였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롤 실버 티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굳은 손의 플레이어입니다. 제가 이 세션에서 공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게임 회사에서 CTO로 생활하면서 각 회사가 겪는 스테이지별로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인데요. 지금 컨텐츠 목록에 나와 있는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창기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초창기에는 맨바닥에서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뭔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을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있고요. 요걸 상업적으로 뭔가 시장에 내어놓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POC라든지 프로토타입 그리고 MVP 등을 통해 가지고 이걸 사전 검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요, 디자인과 사용성, 기능 등의 다양한 것들을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이걸 인게임에서 정말 재밌는지 게임의 핵심 재미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능성 일반 앱들과는 다르게 게임에서는 재미라는 요소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시점에 그런 코어적인 게임의 핵심 재미를 만약에 잡지 못하고 상용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동료들을 구해야 하는데요. 좋은 팀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누구나 좋은 멤버들을 영입하고 싶고 동료로 모시고 싶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업계라든지 지인들을 통한 네트워크라든지 인맥의 네트워크들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소수 정예가 좋을까요? 그래도 조금 사람 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초기에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굉장히 작은 조직을 이뤄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때 보면 능력과 태도 중에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흑백 논리로 능력, 태도 이렇게 일령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 둘 간의 밸런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무게중심을 더 줘야 되면 태도에 조금 더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건 리더가 얼마든지 메꿔줄 수 있는데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팀을 구성하고 나서 유지하는 데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좋은 팀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간혹 보면 너무 급해서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인성도 안 좋은 그런 인력들을 그냥 급하게 좋은 팀에 넣어버립니다. 그런 인력이 합류하는 순간 그 좋은 팀은 그냥 간단하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업 시스템을 초창기에 빠르게 도입해야 되는데요. 가장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들이 knowledge base, 그 다음에 이슈 트래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툴, 코드 레파지토리 정도가 있고요. 보통 knowledge base 같은 경우에는 위키라고 불리는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고 이슈 트래커들은 버그라든지 이슈들을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그룹 메시지를 통해서 빠르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채팅형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코드 레파지토리는 소스의 형상 관리라든지 개발자들의 협업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업 시스템들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따로 만약에 분절이 돼 있어가지고 따로 놀게 되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분절돼서 복잡한 시스템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잘 유기적으로 엮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각종 기술 요소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기술 요소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렌더링 엔진을 선택하고 물리 엔진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엔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선택의 기준인데요. 우리 게임을 만드는데 성능이 나오는가,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가, 시장에 그리고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을 할 때 기술 레퍼런스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하고요. 너무 현재에 집중하거나 너무 미래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같은 경우에 집중해서 현재 것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니즈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요것들을 다 수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가 계속 연기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 스레스홀드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관리의 영역보다 개발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초집중을 해야 되고요. CTO도 역시 크레이지 코딩 머신으로 빙의해서 불꽃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손가락에 땀나도록 코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동료들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시간을 잘 확보를 해줘야 돼요.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코딩을 하면서 집중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3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집중을 깨버리면 다시 몰입을 하는데 또 그 시간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잘 조성해서 코딩 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이런 준비가 끝나게 되면요, 이제 성장기가 될 건데요. 위대한 항로로 떠나게 됩니다. 앞에서 준비했던 아이템들과 동료들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시기가 CTO로서 가장 많은 항목들을 준비하고 챙겨야 됩니다. 데브 컬처를 1순위로 꼽는데요. 좋은 기업 문화가 있더라도 경영자 노력 없이는 뭔가 문화가 촉진이 되지 않는 것처럼 기술 조직도 CTO의 노력 없이 좋은 기술 문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분히 노력해야 되고, 특히 긍정적인 문화를 잘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특히 그러려면 동료들에게 많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참여감이 고취되고 더 많은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에 대한 걸 존중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성장기 단계에서 앞에 게 문화 측면이었다면 이건 좀 더 실질적인 건데요. 아키텍처를 잘 잡아야 돼요. 그 전략도 잘 세우셔야 되고요. 이게 CTO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실무적인 일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고요. 간혹 급해서 아키텍처를 잡지 않고 코딩부터 한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정리가 되지 않는 코드와 아키텍처로 인해서 중후반부로 갈수록 스피드가 떨어지고 안정성이 저하되면서 정말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초반에 잘 설계하는 것이 정말 좋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성능, 확장성, 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잘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원 시스템, 원롤의 원칙으로 최대한 명확하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수가 많아지면 논리적으로는 분리를 하시고요. 물리적으로는 병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브옵스의 경우에는 개발의 핵심인 코드에 집중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요. 협의로 치면 데브옵스는 예전에는 빌드하고 그냥 배포하는 빌드 배포의 자동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의의 의미로 보시면 데브옵스는 우리가 빌드하고 배포하고 라이브가 되고 나서 사용자의 피드백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과 기획에서 정제된 요구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시 디자인과 개발에 녹여서 빌드하고 배포하고 하는 큰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급적 신속하고 빠르고 자동화돼서 단계가 반복되는데 부하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종 게임 관련 밸런스 지표들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요 단계에서 자동화될 수 있도록 인테그레이션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는요. 누구든지 와서 클릭을 하면 빌드가 되고 배포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인프라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많았어요. 예전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영역은 아니었어요. 예, 보면 예전에는 IDC에 가서 직접 세팅을 하거나 하다가 서브 호스팅을 하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단계가 왔는데요.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서버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구성이라든지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수 지식 요소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가 등장하고 나서 예전에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주로 하드웨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쪽에 더 집중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는 오토메이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수행하던 많은 스크립팅 작업이라든지 개발 작업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가 단순 하드웨어만 서포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솔루션도 계속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영역은 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소수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멤버들을.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팀 조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다수의 인재들을 동료로 계속 지속적으로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CTO로서 적극적으로 채용에 관여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돼서 동료가 된 분들한테는 경력 개발과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야 돼요. 동료들의 성장이 회사의 전략과 얼라인돼서 뭔가 동료들의 성장, 조직의 성장, 회사의 성장이 연결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CTO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도를 촉진시키려면 권한의 경우 적극적으로 계속 위임을 해야 해요. 피플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IT에서는. 예, 뭐 따로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갖다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사람, 그리고 오피스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전반을 계속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하고요. 각각 개인별로 역량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잘하는 사람한테만 계속 업무를 많이 주시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는 중장기적으로 지나면 잘하는 분들한테만 업무가 모여서 오히려 업무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퀄리티는 떨어지고 나머지 분들은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개발자들도 도전할 기회를 계속 부여하고 조금 모자람이 있다면 리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도전을 통해서 성과를 내었을 때 거기서 얻는 희열, 이 모티베이션이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뭔가 도전하고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부채 관리가 있는데요. 보통 기술 부채는 대부분 불가항력적이거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술 부채가 생겨요. 보통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맞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되거나 우리가 소위 업계에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땜빵형 코드, 단기 처방형 코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정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직군 외에는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통 개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기술 부채 관련해서 리팩토링이 뭐예요? 왜 계속 그걸 매번 하고 있어요? 사업적으로 기획적으로 이게 더 급한데 왜 그걸 고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계속 관리해야 하냐면 이걸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결국 코드도 스파게티화되고 시스템도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유지보수 압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구성원들은 그 유지보수 압력을 견디질 못하고 다 이탈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 현상으로 인해서 서비스는 계속 스피드도 저하되고 안정성도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질적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업적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TO는 어떻게든 이 기술 부채를 개발자들이 케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고유 프로세스가 있고요. 업무가 상시적으로 지속 통합하는 업무들이 있는데요. 요걸 턴키로 줄지 외부 협업과 협업을 할지
사스 서비스를 도입할지 등을 잘 생각하셔서 어떤 형태의 아웃소싱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 보안은 사고가 터져보면요, 알파에서 오메가라고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건이 생기면 어마어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수행하려면 태스크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합적인 중앙 관제를 해야 하고요. 자동화를 잘 하셔갖고 손쉽게 위협을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런 성장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화랑기가 될 건데요. 기술의 대항해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시기에는 기술 비전을 잘 수립해야 돼요. 동료들의 수가 이미 많아졌고 비대진 조직 틀 안에서 다들 고인물같이 정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회사의 비전, 사업의 비전, 그리고 기술의 비전을 잘 얼라인하고 계속 상기시키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갭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같은 에임을 바라보게 되면 강력해지는데요. 이런 에임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더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 뛰었다면 이제부터는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이런 핵심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예, CTO 직속 조직 등을 세팅해가지고 직접 드라이브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특히 CTO는 이제 이 시점부터는 기술의 대변인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여러 직군들을 트러블 없이 잘 연결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기술 직군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큰 틀 안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폰서십을 발휘해야 하고요. 실패하더라도 박수 쳐주고 그 과정이 훌륭했다면 칭찬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촉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그 에반젤리스트의 역할로 뭐 기술 브랜딩을 위해서 외부 미담을 참석하든지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든지 아티클을 기고하든지 하는 행동, 액션을 하게 됩니다. 예, 성숙기는 사실 수천 명의 동료들이 생기는 시기인데 이제 제가 시니어 개발자나 1, 2차 조직장으로는 경험이 있지만 CTO로서는 아직 이 단계의 경험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단계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always 항목을 넣었는데요. 요건 평소에 단계가 아니라 항상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개발자는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어떤 게 필요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호기심, 몰입, 자긍심, 능동성, 즐거움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PC와 큰 모니터, 그리고 훌륭한 키보드와 마우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호기심이 왕성한 개발자는 빠르게 성장해요.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잘 받아들이고요. 궁금해서 못 참기 때문에 항상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결국 조직에 많은 걸 컨트리뷰션 하게 돼요. 예, 그리고 CTO는 코딩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CEO도 총무, 회계, 재무의 일도 다 해요. 심지어는 청소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CTO는 코딩해야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손가락에 땀 나도록 코딩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초창기는. 그리고 성장기에는 초창기에는 좀 가능하나 성장기가 되면 점점 경영진 업무라든지 비개발 업무가 많아져요. 그리고 직접 코딩을 하는 것보다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폐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경영진 및 아키텍트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랑기가 되면요, 그냥 올바른 전략과 의사결정에 집중하세요. 예, 리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요. 일을 시키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일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노는 게 아니고 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잘 업무를 배분하고 그 일을 시킴에 있어 가지고 일이 잘 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판단하고 진행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리더는. 권한만 누리고 만약에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리더십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업무의 결과는 리더의 판단과 진행의 결과이며 이를 100%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조직 문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를 잘 만드세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협업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협업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다른 직군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게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개발자는 방향, 결과, 그리고 말, 3박자를 갖추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성장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코드의 신텍스, 그 다음에는 컴포넌트와 모듈,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 순으로 점점 본인이 사고하고 고민하는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적용해야 될 것들을 빠르게 적용하시고요. 문화도 그 단계별로 갖춰야 될 걸 빠르게 갖추세요. 그리고 빠르게 전개하시고 결과도 빨리 보세요. 만약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그걸 교훈 삼아 또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돌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거, 커뮤니케이션은 상하 좌우를 막론하고 정말 편해야 되고요. 이게 편해지려면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